안녕하세요. 하통지기 배성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우승자를 뽑는 방식이죠. 참가자의 무대를 보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재능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멘토 역시 무대 위에서 멋진 춤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청춘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zone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I see.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팝핀 댄서 주민정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을 못 떼겠어요. 세상에 네. 이렇게 예쁘고 갸냘인 몸으로 팝핀 댄스를 전 영상을 보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선글라스를 이만한 걸 껴서 이렇게 갸냘한 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네, 뭐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네. 갸냘픈 체구에서도 그렇게 파워풀한 댄스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은 이제 무대에 쓰셨을 때 네. 춤으로 무대에 쓰셨잖아요. 네네. 오늘은 이제 살아온 이야기 또 강연을 해주실 건데 네. 기분이 조금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춤으로 제 이야기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네. 얘기로 이렇게 제 풀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또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즐겁게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방청객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화통클럽 있는데요. 아, 시선이 따가워 죽겠어요. 일로 오는 시선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열심히 하트 뿅뿅을 하고 있는지. 자, 우리 유쾌한 화통클럽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사뭇 저희가 긴장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예. 배성환 MC를 바라보다가 네. 갑자기 오늘 멘토가 네. 좀 화사한 아우라를 네. 비치면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일단 8등신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 저 그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예,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팔이 길고, 네. 예, 다리는 지금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팔이 기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저 팔에서 모든 그 춤에 이 댄스의 기본은 팔 길이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저 짧았어. 아니, 민정 씨, 저분들 목소리 톤 원래 안 저래요. 오늘 막 저음으로 막 이렇게 쫙 깔아서 얘기하는 거 왜 이게 아니, 원래 저래요? 목소리가 저음이에요. 예, 이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머나, 목소리예요. 어머나, 확살아 내가. 우리 안지영 변호사도 춤 좀 추나요? 저는 춤 잘 못 춥니다. 알겠습니다. 황수동 아나운서는요? 저도 춤을 잘 못 춥니다. 아, 그래 우리 장충건 MC는 춤 좀 췄거든요. 아, 예전에 그럼요. 예전에 뭐 캔디, H.O.T. 그- 캔디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예. 잭스키스에 아. 그 부산 출신 두 분이 계세요. 예. 그분하고 같이 춤을 췄죠. 아유, 뭐 한동안은요 맨날 방바닥에서 일어나질 않았어. 이거 하는 얘기요. 그럼 어떻게 춤 좀 이렇게 살짝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거 이따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멘토의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대에서 춤으로 사람들을 주로 이제 압도하던 주민정 멘토가 이야기로 사람을 압도할 시간이에요. 어떠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12살 때부터 지금 22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춤을 췄는데 이제 어떻게 춤을 췄고 이제 뭐 춤을 춰왔던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들려드릴 거예요. 네. 예. 기대하고 저희 네. 경청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민정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주민정이고요. 일단은 제가 되게 좀 어려 보이죠? 아닌가요? 네, 어려 보이죠? 근데 강의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또 긴장도 되고 사실 한편으로는 스스로 좀 우습다고 생각도 들어요. 내가 강연을 하다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춤을 추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또 지망을 하고 있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치고 이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오늘 해드릴 거는 뭐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뭐 힘들었던 얘기, 즐거웠던 얘기 해드릴 테니까 친구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가볍게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남도 광주. 네, 그래서 사투리를 좀 씁니다. 네, 많이 쓴단게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웃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를 일단 가볍게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뭐 그냥 수상 경력이나 뭐 이런 활동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2011년도에 코리아 가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주로 활동은 뭐 광고, 뭐 방송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무한도전 가요제에 나와서 정준하 씨랑 같이 막 이렇게 로보트 댄스 추던 좀 키 큰 여자 있었잖아요. 그게 저예요. 네, 그렇게 이제 오늘은 뭐 활동했던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제 10년 동안 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춤을 시작을 한 게 이제 뭐 12살이에요. 그 전에 저는 뭐 되게 내성적이고 말수도 적고 또 뭔가 혼자 항상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하려 하고 되게 혼자 막 조용히 막 쳐다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머릿속에 뭔가 하고 싶다 막 이런 욕망이 항상 가득했어요. 이상한 욕망 말고 뭔가 활동적인 거. 그러니까 내성적인데도 되게 약간 좀 왈가닥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주의가 산만해서 한 번은 언니 피아노 학원에 따라갔다가 언니 그 강의실에 있는 커튼을 뜯은 적도 있어요. 혼자 이렇게 놀다가 그럴 정도로 되게 산만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또 신기하게 내성적이어서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처음에 이제 춤을 시작하겠다고 얘기 드렸을 때는 엄마가 되게 놀라셨어요. 아니 네가 무슨 춤을 이러면서 놀라셨는데 제가 춤을 추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 이제 뭐 저랑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시지만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엑스맨이라고 막 유재석 씨, 뭐 강호동 씨 나와서 뭐 댄스 파티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되게 자막 오글거리는데 뭐 파워풀 댄스 이러면서 윤호윤호 나오고 장우영 나오고 막 와서 팝핀 댄스 추고 하는 걸 제가 TV로 되게 눈여겨서 봤어요. 그걸 보고 여잔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막 여자 가수들은 되게 뭐 섹시한 춤, 예쁜 춤 아니면 막 상큼하고 발랄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던 시절이라 이제 여자가 팝핀을 한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꽂힌 거예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걸 보고 나는 무조건 저걸 할 거야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뭐 경로를 모르니까 어떻게 춤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배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뭐 팝핀 댄스 아니면 팝핀이라고 단어도 몰랐어요. 꺾기 아니면 뭐 장우혁 댄스, 윤호윤호 댄스 아니면 문워크 이렇게 검색해서 뭐 하나씩 배웠어요. 동작을 막 하나씩. 그러니까 되게 아직 다 안 보여요. 하나씩 배워서 뭔가 체계적이지가 못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내가 진짜 춤을 저렇게 현란하게 출 수 있을까? 뭐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이걸로 뭐 평생 이것만 할 것도 아니고 진짜로 춤을 한번 배워보자 해서 친구한테 배웠어요. 처음에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초등학교였는데 이제 뭐 학원을 다니면서 그 친구는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만 시간 내서 나도 좀 가르쳐줘 하면서 배웠는데 아무리 그래도 걔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저를 많이 채워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저의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엄마한테 사실 나 이러이러한 춤이 배우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냐고 의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사실 엄마가 뭐 차 타고 이제 이동하면서 봤는데 저기 사거리에 학교 있는데 사거리에 댄스 학원 하나 있더라고. 이제 유리창에 커다랗게 뭐 재즈 댄스, 힙합 댄스 이렇게 써진 거 보시고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손잡고 학원에 갔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들어왔는데 상담을 하면서 제가 키가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키가 크고 지금보다 더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학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재즈 댄스 아니면 이제 벨리 댄스 전문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원장님이 저를 보고 너는 팝핀을 할 게 아니라 너는 팔다리도 길고 그러니까 재즈 댄스를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좀 예쁜 춤엔 관심 없고 좀 파워풀한 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수업도 막 되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딱 1시간 있었어요. 화요일, 목요일 1시간. 아직도 기억해요. 7시부터 8시 반까지 하는 1시간 반 정도 수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팝핀을 처음 배운다고 해서 막 설레가지고 그 전날에 막 티셔츠도 막 이따만한 거 사고 뉴에라 그때 막 이렇게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창 요만한 창 있어요. 뉴에라 창. 뉴에라 사가지고 쓰고 가서 나름 배운다고 갔는데 이제 시작한 게 이제 팔 올리고 팝 주는 법부터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할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지루한데 왜 이렇게 계속해? 이러면서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춤이 저는 배우면 바로 잘할 줄 알았고 또 바로 현란하게 막 윤우윤우 장우영 나도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춤은 물론 잘 추면 멋있긴 해요. 정말 멋있는데 처음 배웠다고 해서 바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보기보다 조금 뻣뻣해요. 많이 뻣뻣하고 막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배우고 터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3년 정도는 거의 학원 다니면서 기본기, 뭐 운동, 연습만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I feel like so much has gone.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뭔가에 집중해서 하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 동안 이제 3년이 지났고 제가 중학생이 됐거든요. 이제 중학생이 돼서 이제 그때쯤 되니까 저랑 이제 뭐 학원에 소위 막 항상 오래 짱 박혀가지고 약간 터줏대감 같은 애들 있잖아요. 학원 가면 항상 뭐 어디 학원 수학학원이든 뭐 무용학원이든 뭐 어디를 가면 터줏대감 같이 막 박혀 있는 애가 된 거예요. 제가 한 3년 다니니까. 그러면서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한 명씩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생긴 친구들이 4명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춤을 배웠던 선생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춤을 배운 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이렇게 내가 팀을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팀 활동을 해보지 않겠느냐 하셔서 저는 사실 좀 누군가랑 뭐 좀 친구로서 지내긴 하는데 뭔가 책임감을 갖고 어울리고 이런 게 좀 부담이 됐어요. 그때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 뭐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춤이고 또 혼자서 이렇게 계속 학원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진짜로 이제는 내 꿈을 펼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팀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팀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그냥 마냥 재밌을 줄만 알았는데 되게 이제 친구라고 표현은 했지만 언니, 오빠 2명에 이제 저랑 동갑내기 1명이어서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절부터 시작해서 뭐 배려하는 법, 심지어는 뭐 같이 한 뭐 12시간씩 연습하고 그러니까 맨날 돈으로 사 먹기가 아깝더라고요, 밥을.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 몰래 이제 강의실에다가 밥통을 갖다 놓고 밥을 지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밥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밥을 할 줄 몰랐는데 학원 가서 밥을 하는 법을 배웠어요. 댄스 학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밥도 해 먹고 뭐 같이 놀러도 다니고 여름이면 바닷가 가서 같이 놀고 연습도 맨날 하니까 실력이 안 늘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재밌게 하니까. 뭐든지 재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이제 가족보다 더 가까울 정도로 친언니가 되게 샘냈어요. 언니 1명 있었다 했잖아요. 이 언니랑 되게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저희 친언니가 또 있거든요. 너는 그냥 걔랑 자매해라 이러면서 넌 그냥 내 동생 하지 말고 걔랑 자매해 그냥 이런 식으로 진짜 말할 정도로 되게 서운해했거든요. 지금은 뭐 언니한테 잘해요. 잘하고 잘 지내고 그때 다 같이 그렇게 마음을 한뜻으로 모아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국 대표로 일본 댄스 대회 이제 참가하기도 하고 그때 성인들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중학생 막 이랬는데 우승해서 댄스 대회 대표로 나가고 뭐 국무총리상도 수상하고 아무튼 수상을 했는데도 거기서 이제 그치고 그냥 아 우리는 이제 잘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면 할수록 더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국의 축제란 축제는 다 가볼 정도로 진짜 여러 지역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무튼 그렇게 다니면서 되게 차곡차곡 실력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축제장이고 막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도 하고 막 부대 행사로 뭐 페이스 페인팅 뭐 비누 만들기 막 이런 거 하니까 되게 놀고 싶었는데 그때 뭐 대회에 되게 집중하고 내가 대회에 참가한 동안만큼은 내 분위기를 흩뜨리지 말고 대회에 집중하자 그런 마인드로 이제 임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이었는데 대회도 많이 나가고 연습도 많이 하고 공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수학여행, 뭐 체험학습, 체육대회 뭐 이런 행사들은 거의 다 제가 빠진 거예요. 많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 이게 중요하니까 생각했는데 되게 지금 생각하면 좀 학창시절 수억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기는 한데 그만큼 또 지나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그만큼 춤에다가 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저한테 값진 경험들이 됐고 재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성적에도 많이 좀 소홀했어요. 좀 부끄럽지만 성적에 좀 소홀해서 열심히 하려고는 했어요. 하려는 의지는 강했는데 늘 막 눈꺼풀은 감기고 연습하고 오니까 막 힘은 들고 그래서 사실 공부를 막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되게 노력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뭐 보여지는 그런 댄서로서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뭐 되게 놀 것 같고 뭐 이상한 짓 할 것 같고 막 남자친구 사귀고 막 놀러 다닐 것 같고 이런 인식들이 되게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막 응원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 뭐 삼촌들이 특히 막 아 민정이 저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나중에 뭐 하려고 저런데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주변에 춤추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댄서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겠다. 항상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사실 뭐 치마도 짧게 줄이고 싶고 교복도 막 이렇게 조끼 막 요만큼 하고 싶고 그랬는데 일부러 눈에 안 튀려고 머리도 이렇게 지금 이 머리 그대로 하고 다녔어요. 쪽진 머리에다가 치마는 무릎 아래에 오고 이제 교복 이렇게 크게 입고 다니면서 선생님들 보면 인사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고 아 뭐 너 저번에 학교 안 나왔더라 하면 아 선생님 저 대회 때문에 이러면서 애교도 부리고 되도록이면 나쁜 인상을 가지지 않으시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에 그냥 뭐 놀고 자고 그럴 수 있었는데 책도 많이 읽었고 왜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무래도 되게 몸으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노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법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채워줘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춤이 그냥 내가 즐기고 재밌고 이런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유래가 있고 뭐 관례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자기계발서를 보면 되게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좋은 영향이 있고 뭐 좋은 영향이 있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춤을 추지만 뭐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내가 좀 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책도 많이 읽고 뭐 자기계발서 많이 읽고 소설도 많이 읽고 아무튼 쉬는 시간이면 다 막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중학생이란 나이였는데도 되게 내가 뭐 성공해야겠다 뭐 부를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춤추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내가 춤을 추면서도 배고프지 않고 즐거운 환경에서 하고 싶었다는 그런 뭔가 어렸을 때에도 되게 그런 사명감?
사명감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댄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뭐 열심히 춤추고 대회 나가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간 거예요. 나이가 뭐 나이라고 해봤자 뭐 고등학생이겠지만 예, 고등학생이 되니까 저보다 이제 언니 오빠였던 이제 그분들은 성인이 돼서 이제 조금씩 자기 생각들이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팀이 어느 순간부터 해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남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팀들한테도 의지를 많이 했던 터라 조금 막막했어요. 아, 내가 팀으로서 대회를 나가고 그렇게 수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 하면은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지? 혼자라는 생각에 되게 좀 쓸쓸하고 외로웠었는데 그때도 뭐 한 1년가량은 혼자서 되게 좀 고뇌를 많이 하고 되게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때에 이제 2011년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8살 정도 됐었는데 그때 뭐 TV에서 한참 막 슈퍼스타 뭐 제이 뭐 아무튼 뭐 보이스 뭐 이런 거 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나와서 막 가수들 나오고 노래에서 막 상금 막 타가고 이러면서 뭐 되게 많이 알려지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한참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이제 재능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주변에서 너도 이제 춤도 뭐 오래 췄었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거에 도전해보지 않겠냐. 이게 사실 뭐 선생님의 권유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혼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안쓰러워 보이셨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뭐 저는 사실 되게 그때만 해도 많이 지쳐 있었고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잘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냥 한번 어찌됐건 도전을 해볼게요 하고 나갔었는데 그래도 또 성격이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막 대충 하고 떨어질 것처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괜히 옥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 겉과는 다르게 되게 막 긴장하고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서 예선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쟤네 막 합숙하고 막 난리 나던데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막 얼굴 고치란 얘기 듣고 난리 나고 막 악성 댓글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기왕 내가 나온 거 또 다른 이제 관점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관점에서는 기왕에 예선에 붙었고 사람들한테 알려질 거면 내가 차라리 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하지 말아야겠다. 여기까지 온 거 사람들도 나한테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고 부모님도 저한테 기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후회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우승을 했네요. 우승을 진짜 한다는 좋은 행운이 찾아왔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되게 벅차고 감사한데 그렇게 열심히 한 뭐 결과라고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다고도 생각해요. 이제 우승을 해서 되게 마음도 좋고 편했는데 그날만 편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관심들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우승을 했으니까 쟤는 뭔가 특별한 걸 하겠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건 뭔가 특별한 걸 하고 뭔가 우리랑 다른 것들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되게 저를 좀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그 주변에서의 기대나 뭐 그런 시선들이. 근데 그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저희 가족들하고 또 선생님이었는데 가족들은 일단은 제가 되게 예민했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가.
괜히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되게 신경 쓰였고 뭔가 내 춤 하나를 찍어서 올리더라도 아 이걸 보고 예전에 코가텔 무대랑 막 오디션 프로그램 무대랑 비교하면서 아 주민정 이제 별로네 이건 좀 별로네 이러면서 되게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굉장히 두려워했고 예민해 있었는데 가족들은 항상 그 곁에서 한결같이 저를 이제 도와주고 네가 뭘 하든 우리는 너는 똑같은 우리 가족이고 괜찮아 하고 제가 화를 내도 괜찮아 이렇게 많이 받아주셨거든요. 뭐 주변에 가서 많이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아 진짜 감사함을 되게 많이 느꼈고 또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은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도 그냥 뭐 우승자 대우 막 이 친구는 막 따로 뭔가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주민정이야. 나한테는 똑같은 제자 주민정이고 혼내고 채찍질하고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채찍질 해주고 그랬어서 제가 더 막 기고만장하고 막 자만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 조금 올바르게 큰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좀 바르게 크지 않았나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것 치고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부담도 되고 뭐 내가 사람들한테 나섰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를 일단 낮추는 법을 잘 몰랐고 뭐 겸손해지는 법을 잘 몰랐어요. 뭐 그렇다고 아씨 나 우승자야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그런 타이틀에 대한 무게를 벗고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담감을 안 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낮추는 법을 잘 몰랐어요. 겸손하게 하는 법도 모르고. 그래서 타협하는 법도 몰라서 되게 화제를 많이 모은 반면에 여자 이제 우승자로서 화제를 많이 모았는데 활동을 잘 못했어요. 그때 잠깐 동안. 그래서 서서히 조금 잊혀져 갔거든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이제 제 탓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거에 대한 환경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냥 이게 내 탓은 아니야.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됐고 그 상황에서는 그게 잘못됐어. 하고 항상 다른 그런 뭐 탓을 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뭔가 열려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나서지를 못했어요. 뭐 꼭 춤이 아니면 막 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면 저는 그건 못 하겠어요. 이랬어요, 제가. 어린 나이부터 춤만 추고 살았었고 춤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걸 싫어했어요. 춤에 대해서 우습게 만드는 것도 싫었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도 막 타협하지 않으려 하고 막 까탈스럽게 굴고 그런 게 되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활동이 점점 없어질 때쯤에 깨달았어요. 아쉽죠? 그때 좀 즐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의 이제 주민정의 삶에서는 춤이 굉장히 소중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존재예요. 근데 사람마다 각자 역할이 있고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또 받쳐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맞춰줄 수만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오히려 더 맞춰줘야 되고 내가 오히려 더 숙여야 되고 내 거를 많이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참아야 되고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제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되게 소통을 하고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최대한 이제 타협하면서 내 주장들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살아온 것도 아니고 뭔가 내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항상 모든 것들에 저와 이제 연관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 하고 또 항상 최선을 다하면 가는 길이 그래도 적어도 고통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그 순간을 즐기고 노력하려 하다 보면 되게 좋은 자기한테 그런 시간들이 올 테니까 항상 파이팅 하세요.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네, 꿈과 목표를 향한 노력의 크기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그냥 절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뭔가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저희한테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민정 씨가 22살이라고 했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속에 있는 어떤 뭐랄까 지혜의 나이테는 22살이 아닌 것 같아요. 곱하기 2해도 믿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22살이 이렇게 지혜로울까? 자기 스스로한테 엄격한 잣대를 탁 해서 넌 이렇게 해야 되고 스스로 또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놀랐어요. 나를 낮추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 어떤 22살이 나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조차 하겠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네.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나이는 몇이에요? 사실 43인데 여기 나오려고 좀 속였어요. 아니, 그 정도로 정말 네. 들으면서 속에 있는 그 탄탄함이 대단하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정 멘토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낱낱이 파헤쳐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한 토크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용춘 브라더스도 질문이 분명히 많을 거고요. 황수동 아나운서는 애한 거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막 너무 하고 계신다. 안재영 변호사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지금부터 우리 화끈하게 한번 토크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를 가장 먼저 드신 저요? 네. 들기만 한 것들. 그랬어요? 들었다라고. 아니 근데 저는 그 마지막 말에서 그 네. 멘토가 딱 강의하다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그 나이테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가장 당연할 것 같은 현재가 가장 축복받은 시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런 거예요. 지나간 과거도 오늘이다. 지나간 오늘이고 다가올 미래도 결국엔 다가올 오늘이거든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속에서 지금 얼마나 내 삶에 충실하고 있는지 딱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마지막 강의가 아니었나. 근데 원래 주민정 씨가 네. 방송에 나왔을 첫 번째 방송에 나왔을 때는 그 은색 갈치 같은 옷 있잖아요. 은갈치 옷. 저도 반짝반짝 봤어요, 빛나는 봤어요. 은색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이미지로만 맞아요. 봤을 때 저는 그냥 로봇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온몸이 다 따로 놀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로봇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글라스를 벗고 이렇게 살짝 저 눈웃음을 치시면서 이렇게 네. 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 댄서 그때 생각했던 그 댄서가 전혀 안 느껴지는 지금도 거예요. 사실은 댄서의 느낌은 별로 없어요. 더더군다나 팝핀. 그렇죠. 네. 팝핀. 네. 팝핀은 끊는 거죠. 네? 끊는 거, 끊는 거. 우리 세대들은 로봇 춤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로봇 춤. 로봇 춤. 꺾기 춤. 막 꺾기 이렇게 춤. 그렇죠. 네. 일렉 잘하시는데요? 춤이라고 일렉 춤. 저 잘하는 거예요? 좀 하시는데요? 이분도 잘해요. 아, 이거 그래요? 꺾기 있잖아요. 탁 이런 거. 꺾기요? 꺾기. 나 진짜 꺾었네. 아니 이건 운동이고. 아니 아까 하신 거요 이거. 아, 네. 아 그걸 시동 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제가 무슨 이쯤에서 시골 보입니까? 아 진짜 저희 많이 봤지만 네.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한번 보고 진짜 싶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네.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도 네. 우리 같은 초보자와 그럼요. 아주 그 숙련자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보여줬던 이거하고 왜? 뭔가 다름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근데 원래 그 팝핀이 웨이브도 들어가고 그럼요. 문워크도 들어가고 뭐 다 네, 들어가고. 보통 맞아요. 팝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어떡해. 민폐다, 민폐 정말. 못 본 걸로 할게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네, 좀 방금 하신 뭐 웨이브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네. 그래서 엄마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 털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털기가 엄청 서서 해볼게요. 그러면. 예, 네. 서서. 그건 좀 되겠다. 이거 우리. 되겠네. 띠로 씨. 아유, 여러분 쉬워 보이나요? 어머, 어떡해.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네? 아 저는 옛날에 춤을 췄기 때문에 저는 다 되죠. 웨이브. 비장하신데요, 표정이? 오, 생각보다. 저한테 한번 주세요. 느낌 주세요. 뭘 또 줘?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저 죄송한데 웨이브를 제가 배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배워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못 그럼 제가 한번 배웠어요. 들어볼게요. 네. 자, 네. 이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자꾸 이렇게 욕구가 살아나요. 네. 아저씨들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원래 이제 댄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몸 관리는 특별하게 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몸 관리를 뭐 요가 같은 것도 좀 하고요. 이제 팝핀이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가도 하고 음식을 잘 먹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살을 빼야 되긴 하는데 잘 먹으려고 해요. 몸에 좋은 것들 챙겨 먹으려 하고 비타민 꼭 챙겨 먹고. 네. 그렇게 사실,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댄서들 보면 특히 아까 중학교 때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게 보통 우리 초등학교 댄서들 보면 중학생들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불량 학생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렇죠.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우리 많이 어렸을 봤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도 물론 그런 선입견들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죠. 이제 행사장에서 사회를 많이 보다 보면 거의 뭐 365일이면 200일 정도는 댄서들을 보는 듯한 느낌.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많은 댄서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하물며 이제 성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 학생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시선들 있잖아요. 그게 네네. 뭐 싫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서 되게 좀 저를 억제하고 막 제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꾸미고 싶었죠, 저도. 막 꾸미고 싶고 막 건들건들 거려보고 싶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막 춤도 추고 주목도 받아보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내가 많이 소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너무 쉬운 존재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대단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내 춤을 소중하게 여겨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을 때 되게 이제 좋게 생각을 해주고 좋은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질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럼 거예요. 어린 나이에 중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웃기죠. 좋아요. 22 아니야. 누가 어른스럽다는 속에 숨어 얘기를 있는 좀 많이 나이가 들을 것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이제 뭐 노인네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노인 때 근데 저도 진짜 아까 지금 한 얘기랑 관련해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많은 멘토분들의 강의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감히 다 놓고 제가 들은 강의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최고의 강의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죄송한데 저번 주에도 그 말씀하신 것 저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안 나갔어서. 근데 진짜 정말 저는 그렇게 느낀 게 이제 뭐
물론 뭐 이루신 사회적 성취나 이런 거랑은 별개로 정말 되게 진정성 있는 강의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되게 그랬냐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뭐 이제 좋은 말도 준비를 하고 강의를 위한 얘기를 많이 하게 마련인데 오늘 전 얘기를 듣다가 이건 강의를 위해 준비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 멘토분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걸 얘기했구나라는 게 됐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이제 청춘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제가 뭐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은 강의 중에는 가장 그 취지에 부합하는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돼서 저는 정말 아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근데 오늘 뭐 이게 최고로 제가- 추천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안재영 변호사가 또 저렇게까지 네, 감동. 정말 저는 근데 네. 제가 옆에 네. 앉아 있었거든요. 네. 둘이 계속 막 사인 주면서. 지금 이제 댄서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가수라든가 연기자에 비해서 댄서들이 뭐 TV나 이렇게 출연하는 건 조금 분야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고 아까 뭐 말씀하시는 게 그렇긴 하지만 직업으로서 댄서는 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장래성이나 이런 부분. 왜냐면 항상 뒤에 있잖아요. 백에 있으니까. 이제 요즘은 사실 댄서들도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백에서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형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연기자나 가수들처럼 이제 닦아진 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댄서의 길로서도 닦아질 수도 있는데 댄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뭐 광고나 이런 활동들을 하기는 아직 길이 많이 안 닦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정말 나중에는. 근데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노래 혹시 잘 하세요? 노래는 듣는 건 좋아해요. 듣는 건 좋아합니다. 예. 저희들이 어떻게 잘 알아듣겠네요. 네, 무슨 뜻인지. 왜냐면 그 과거에 그 B라는 가수도 댄서에서 가수로 전향이 됐고 많잖아요. 그런 네, 가수 그렇죠. 댄서에서 네. 이제 가수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여나 또 궁금해서 또 소속사 들어갔다고 하니 혹시 노래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 그렇죠. 연기나. 그렇죠. 그죠? 연기는 연기- 혹시 욕심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저희들이 저희가 면접을 하는 것 같아요. 면접을 해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오디션 보고 있는 것 대표님께서 같아요. 면접하시는 것 보통 같아요. 팝핀 댄스 하면은 이제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좀 강하고 파워풀하잖아요. 네. 여성 팝핀 댄서는 주변에 좀 많은지 지금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현재는 어떤가요? 그게 저분 때문에 여성 많아졌을 것 댄서들이 같아요. 네. 많아졌고 원래 비보이나 팝핀은 남성들 춤이라고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런 느낌이 예, 약간 있죠. 그런 네. 느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여성분들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저분 때문에. 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재 분위기가. 이제 여성 댄서들이 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많이 없었어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이제 없는 것도 아니고 되게 계속 그동안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자 댄서분들도. 근데 제가 이제 나와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했을 뿐이지 저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 그거는 너무 이제 건방진 말인 것 같고. 이제 근데 아니 제가 제 생각에 근데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여자 댄서에 대한 인식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많이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있는 것 같아요. 팝핀을. 계속해서 본인을 낮추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본인이 같아요. 낮추면서 제가 나쁜 놈이 됐죠. 아니. 그렇지요. 나빴어요. 원래 늘 보면 네. 그대가 있으면 기승전 나쁜 놈이 되버리죠. 네, 제 점수는요. 네. 아니 웃자고 한 겁니다. 좋아요. 네. 아니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도 코가텔의 시청자였어요. 네네. 그래서 민정 씨를 많이 봤어요. 네. 두 가지 제가 이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주복 같은 거랑 네. 엄청 큰 선글라스를 네, 마지막에는 골드 색상까지 네, 입으셨고요. 네.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왜 그렇게 가리셨고 그 우주복도 네. 사실 크죠. 댄서들이 그냥 입기에는 너무 이렇게 오버사이즈된 스타일이었는데 네. 뭔가 의도된 게 있지 네, 않나? 의도된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눈이 되게 약간 착한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안 쓰고 춤을 추면 지금은 이제 라인을 진하게 그려서 조금
선명해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막 웃음만 가득하고 그래서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춤출 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선글라스를 썼고 우주복은 아무래도 조금 더 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컨셉에 맞춰서 일부러 뭐 로봇 같은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최종 파이널에 올랐던 분이 한국의 폴포츠라고 네. 불렸던 최성봉 씨였잖아요. 네네네네. 아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한 분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랬죠. 네. 예. 그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그분과 이제 경합을 벌였을 때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된다. 나 전략을 조금 다르게 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요. 이게 약간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PD님하고도 했던 얘기가 맨땅에 헤딩이었어요. 저희 컨셉 자체가, 제 컨셉 자체가. 왜냐면 뭐 크게 많은 효과를 주지 않고 몸으로만 보여줘야 되니까 맨땅에 헤딩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사실 성봉 씨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돼서 저도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우승을 할 거라는 기대는 안 했지만 이제 뭐 할 거야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략이라기보다 지금처럼 하되 이제 아예 진짜 맨땅에 헤딩이란 걸 보여주자 해서 마지막에는 그냥 뭐 튀어나오는 것 외에는 그냥 아예 뒤에도 그냥 블랙인 배경에다가 그냥 춤만 췄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좀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뿅 하고 올라왔는데 네. 정말 싹 했다니까요. 자, 우리 이쯤에서 방청객분들의 궁금증도 좀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10대에는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텐데 춤 외에는 하고 싶은 것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여행도 가보고 싶고 다시 돌아가면 학교 친구들하고 좀 더 잘 지내고 싶어요. 그게 좀 사실은 그 친구들은 오히려 신경을 많이 안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와 어울리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랑 물론 친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항상 저를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까지 만나본 댄서 중에 좋은 라이벌로 기억나는 댄서가 있나요? 대답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댄서들은 되게 많아요. 존경하는 댄서들도 있고 닮고 싶은 댄서들도 있는데 이게 사람으로 이제 치면은 되게 너무 많아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댄서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런 대답은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누구를 이기려고 해도 저랑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러면 가장 존경하는 그 댄서는 누구예요? 얼마 전에 이제 강수진 씨, 발레리나 강수진 씨도 그분은 이제 춤을 제가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인터뷰하신거나 뭐 그런 살아오신 내용들을 보고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 많이 했고요. 또 마이클 잭슨 되게 좋아해요. 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마이클 그럼요. 잭슨. 예. 마이클 잭슨. 이렇게 이야기꽃이 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목표와 꿈, 뭐 멀리 보지 않더라도 딱 간단하게 난 요 정도 꿈을 다음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네.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바로 앞에 목표로 생각을 하면 팝핀을 추고 있지만 그냥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팝핀 댄스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다 언제 또 다 해야 되나 또 그 고민에 또 푹 쌓이셨죠. 근데 요즘엔 또 옛날보다는 많이 놨어요. 많이 그래요? 놀고 있고. 아니 놨는데 이 정도예요? 네. 삶의 무게를 조금만 낮춰도 좋을 것 괜찮지 같아요. 않을까라는 네. 생각 감히 좀 해보게 되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주민정 멘토의 정말 알토란 같은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중에요. 한 대회에서 무려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에릭 하이든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하이든과 경기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이든과 경기를 치른 선수들 모두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겠죠. 때로는 더 큰 목표를 가지는 것이 자신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 다음 이 시간도요, 또 다른 희망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ve been in this game for years. It made me an animal. It made me an animal. It made me. Been in this game for years. It made me an animal. It made me an animal. I've been in this game for years. It made me an animal. It made me an animal. It made me an animal. 1, 2, 3, 4, 5, 6, 7, 8, 9.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I am one of those melodramatic fools, neurotic to the bone, no doubt about it.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add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Am I just up? I went to a shrink.